결국 유럽연합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요, 역외 시장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하락했어요. 야, 이거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럽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찔끔이지만 떨어졌을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유럽 중앙의 기준금리를 0.25% 결국 낮췄습니다. 그러면 4.5%의 금리가 4.25%까지 떨어졌다는 건가요? 2023년 10월부터 12월, 2024년 1월, 2월, 4월 5연속 동결을 시켰는데 이제는 0.25%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럽은요. 2016년 3월부터 0%였거든요. 0%. 그러다가 2022년이에요. 7월 21일에 0.5%를 올리더니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순식간에 1년 한 2개월 만에 4.5%까지 올랐습니다. 0%가.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금리를 그에 따라서 계속 올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실제 유럽은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 2022년 10월에는요 10.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4월에 2.4%로 잡히고 나서 이제 유럽이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해 왔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해 왔던 금리 인하가 이번에 현실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은요. 물가는 아직 제대로 다 잡은 것은 아니에요. 목표 물가가 2%대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다. 경기 침체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 2022년부터 유럽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거든요. 2022년 4분기에 0%였고요. 2023년 1분기 마이너스 0.1%, 2분기도 마이너스 0.3%고요. 3분기 다시 마이너스 0.1%로 떨어지고 4분기도 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은요.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잡다가 잘못하면 경제가 와르르 무너져서 경기 전체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유럽연합은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6월에는 없다예요. 뭐 7월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9월쯤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5%에서 5.25, 0.25% 인하하는 것이 56.9%입니다. 그럼 9월쯤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요.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릴 거다. 그리고 신흥국들도 너도 나도 미국하고 상관없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이 0.25% 내렸지만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도 0.25% 내렸고요. 체코는 무려 1.5%나 내렸습니다. 멕시코도 0.25% 내렸고요. 브라질도 1.25%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소비를 더 위축을 시켜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든 내리지 않든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흥국들이 너도 나도 올렸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유럽이 내렸잖아요. 캐나다도 내렸잖아요. 스위스도 내렸고 스웨덴도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 희한하게 떨어졌어요. 아니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을 더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말입니다. 유로화가 57.6%의 비중으로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말입니다. 0.25% 내렸으니까 돈을 그만큼 푼다는 이야기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 주는 게 정상이에요. 게다가
유로화만 내린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달러도 9.1%의 비중인데 내렸습니다. 스웨덴의 크로나도 4.2%의 비중인데 내렸습니다. 스위스의 프랑도 3.6%의 비중인데 내렸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줄줄줄 내렸는데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말입니다. 떨어졌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실제 104.12를 기록했잖아요. 지난 4월 16일에는 106.34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유럽이 금리를 내리지만 7월에 내릴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금리 내리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시장은 집중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말 자체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도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고 그 물가에 대한 위험이 결국은요. 다시 금리를 올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유로화가 금리를 내렸지만 이게 달러의 가치가 이게 안 올라간 거예요. 다시 금리를 또 내린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해서 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수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도 말입니다. 우리 환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1375원으로 시장을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1375원이 아닙니다. 떨어졌습니다. 여객시장에서 떨어진 건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1373원 2원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캐나다가 금리를 인하하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저는 안 떨어졌다고 보고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원달러 환율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가 확실해진다. 이러면 이게 금리가 아무래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 것 이것은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더 지독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절대적으로 좌우할 것 같거든요. 아마 ECB 유럽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 캐나다 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 이것은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아마 미국 시장에도 앞으로 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시장, 외환시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정중동 지켜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또 떨어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알겠지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도 크고요. 또 그 불안감이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을 움직여 가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서 시장을 보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확실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보는 속에 위기라는 것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뭐 그 정도 정리할까요?